자, 대한민국 평화기행. 오늘은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계속 육지로 다녔는데요. 네. 섬이지만 섬 같지 않은, 또 섬 같지 않으면서도 섬인 곳이 있거든요. 강화도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아, 오늘도 아주 재밌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민국 평화기행 강화도에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되네요. 강화도에서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볼 곳은 바로 연미정입니다. 이 연미정 일대는 정묘호란 당시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예비 회담을 연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반도 내 최후의 보루이자 침략자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목 또는 최후의 정복지였죠. 이 연미정 건물 앞에 서면은 이렇게 조광과 염화, 예성강, 하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 뒤로 보이는 게 이제 송악산 일대입니다. 바로. 개성? 네, 네. 지금의 이 연미정 건물은 새로 지은 거지만 고려부터 조선왕조 내내 이 수도와 바다를 잇는 중요한 물길들의 길목을 잡으면서 강화도의 지리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강화도 가면 예전에 광성보 네. 초지진, 광성보 초지진 갈 때마다 신미양요 때 생각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막 애잔한 마음 같은 게 좀 있어요. 제가 미스터 선샤인 그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그 드라마의 출발도 그 신미양요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시간이 신미양요 15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하여튼 광화 역사유적이나 이런 곳 중에서도 유독 저는 군사시설이나 구한말의 외세와 함께 충돌했던 그런 공간에 대한 좀 애틋한 마음 같은 게 있어요. 가서 보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당시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면서 침략했던 곳이 바로 강화도인데요. 그때 당시의 침략으로 외교장각 의궤를 비롯한 조선의 소중한 서적들이 불타거나 약탈되었죠. 현재 외교장각 의궤 중 한 권을 우리나라로 가져왔지만 완전한 반환이 아닌 대여라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강화도가 길목에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이었을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강화도가 아무런 준비태세 없이 방치된 섬은 아니었습니다. 강화산성을 오르면서 어떤 준비태세를 갖췄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저는 특히 여기 넓게 펼쳐진 논이 인상적인데요. 이 논은 대부분 간척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게 바로 고려 왕조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고려 시절부터 이제 일단은 그 간척을 했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어디를 얼만큼 했는지는 아직 완벽하게 고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튼간에 근현대 들어서가 아니라 조선도 아니고 이미 훨씬 이전 고려 때부터 왕조에서는 이곳을 최후의 보루로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얼마나 이제 농성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식량의 자체 조달을 위한 농경지를 확보하는 데 애를 썼다. 그 당시에 뭐 중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사람과 말과 소의 힘으로 했을 텐데 그 노력들이 또 읽혀지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조선왕조는 강화도로 피란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식량 확보가 필요할 것을 대비해 간척 사업에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화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금과 같은 넓은 논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강화도는 정말 국방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인 것 같네요. 병자호란 때 그 강화도로 제대로 피신했었으면 농성 기간이 더 길어졌을까요? 남한산성보다는 뭔가 식량이 더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남한산성으로 그렇죠. 틀었던 네, 거잖아요. 너무 청군의 진격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래서 잘 갖고 놓고 쓰진 못했네요. 그때는 병자호란 때는. 강화산성 서문 옆으로는 이렇게 연무당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현재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터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세운 기념비가 남아있는데요. 강화도의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한 장이네요.
한반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 바로 성공회의 강화성당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1900년경에 첫 발을 디디뎠을 무렵에 지어졌던 건물로 당시 조선인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한옥 구조를 택했다고 하는데요. 내부 또한 세례대에 한자를 새긴 모습을 통해 이질적인 종교가 새로운 지역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한 조심스러운 배려가 엿보이네요. 보통 그러니까 이 성공회 성당이 우리한테 주는 뭐 교훈이랄까 네. 시사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세워질 때 경복궁 도편수가 이 건물을 짓고 그리고 불교를 상징하는 나무와 유교를 상징하는 나무들을 또 같이 심어두기도 하고 뭐 아주 그냥 조선의 건축 양식 그대로 건물을 짓고 안에 내부는 그러면서도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회의 네, 어떤 정신을 그대로 구현도 하고 네. 성공회 성당을 가보면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교와 평화의 관계를 또 생각하는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즘 그 강화도가 단순히 이제 뭐 어떤 역사 투어뿐 아니라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생겨서 막 유명한 카페 이런 거 생기던데 네. 저는 저 조양방직을 처음엔 카페로 그냥 네. 알고 누가 만나자고 해서 가서 처음 갔는데 네. 되게 다양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방직 회사들이 이제 강화도에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특이한 게 다른 지역에서는 노동쟁이나 이런 게 좀 일어났었어요. 구한말에도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근데 이 강화도 특히나 조양방직에서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강화도라는 섬의 특성상 서로 간에 섬은 일반적으로 유대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고 끈끈한 지역이 이제 이 섬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강화도는 개인 간의 관계도 중시했지만 상당히 큰 사회적인 틀 안에서의 관계를 생각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흉년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자본가들이 이제 구휼미를 풀어서 또 구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 강화도거든요. 조양방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도 한 번쯤 우리가 어떤 노화 사회 문제, 갑과 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지금은 카페로 변했지만요. 네. 그 이제 인천과 강화도 일대가 가장 먼저 이제 외국 세력들이 들어온 곳이다 보니까 근대에 제일 먼저 눈을 뜬 분들도 저희 일대에 많았다고 해요. 그랬겠군요. 실제 이제 무역에도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분들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 민족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그때 지원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김창수. 나중에 이제 김구로 이름을 바꾸는 김구 선생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 그 인을 죽여가지고 이제 인천 감리서에 갇혀 있게 되잖아요. 그때 구명 활동을 했던 분이 강화도 분이었고 나중에 비로소 이제 실제로 탈옥을 하고 나와서 김구 선생이 찾아갔던 곳이 바로 강화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평화기행, 오늘은 강화도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해외와 수도를 잇는 중요한 길목으로서의 입지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실들까지 강화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곳에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대한민국 평화기행, 다음에 또 만나요.